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Q&A나 문의하기나 공지사항 같은 그런 게시판 부분 페이지 디자인하는 작업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시판은 이제 메인 페이지에서 저희가 이렇게 네모난 박스 안에 들어가는 간략한 메인 페이지에 뿌려지는 그런 게시판을 제작을 해봤는데요. 그 게시판을 클릭을 하면은 다음과 같이 서브 페이지에 들어가는 게시판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게시판 페이지의 디자인도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거고요. 게시판은 이제 그 홈페이지 운영하시는 분들과 고객 사이 커뮤니티 공간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적용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제 프로그램이 적용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외에 필요한 이런 타이틀이나 위에 부분 타이틀 디자인이나 버튼 같은 부분만 디자인 작업을 이제 거치면 됩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Q&A 게시판을 이제 한번 같이 디자인 작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선 강의에서는 지금 서브 페이지 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 배웠죠. 지금 앞선 강의에서 배웠던 이 페이지 PSD 파일을 한번 열어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진 갤러리 부분을 디자인 페이지 작업하는 부분을 배웠고요. 이제 게시판은 이렇게 처음에 게시판에 들어왔을 때 나오는 이 부분과 이제 이 내용을 예를 들면 문의사항을 클릭을 하면은 들어가는 이런 페이지가 있을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면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금 게시판 같은 경우는 페이지가 3개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클릭을 하면은 이제 보시기 전에 그 리스트가 뿌려진 부분이죠. 리스트가 뿌려지는 이 게시판이 이 페이지가 있을 수가 있고요. 예를 들면 문의사항을 내가 클릭을 하면은 들어가는 이제 내용 페이지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 페이지는 작성자나 이메일이나 작성 날짜, 제목, 내용 이런 부분이 들어가고요. 여기서 입력을 하신 분이 목록을 클릭을 하신다거나 수정, 답글, 삭제, 글쓰기 이런 버튼이 있게 됩니다. 이제 이 페이지가 입력한 내용이 보이는 페이지가 있을 수 있고요. 게시판을 등록을 하는 여기 보시면 우리가 리스트를 보고 글쓰기 버튼을 클릭을 해서 글을 등록을 하잖아요. 그때 등록하는 이 페이지 등록하는 페이지가 있으면 됩니다. 여기다가 작성자 이메일, 제목, 내용, 비밀번호 같은 걸 입력을 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이 리스트 페이지가 뿌려지죠. 그래서 게시판 제작을 하실 때는 이 3가지 페이지에 필요한 디자인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코딩도 이 3가지 부분에 대한 코딩을 하시고 이제 게시판 쪽 프로그램을 장착을 하시면 이런 게시판이 완성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번 이 게시판에 필요한 디자인 부분적인 부분을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시판에 들어가는 디자인은 크게 이 위에 타이틀과 이 윗부분, 제목, 번호, 작성자, 작성의 조회수 나오는 이 부분이랑 각종 버튼들만 디자인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금방 하실 수 있고요. 한번 저희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지금 저희가 전에 제작을 했었던 그 사진 갤러리 창을 하나 열고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Q&A 서브 페이지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진 갤러리를 서브 5 PSD 파일로 저장을 했었죠. 이거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실 거면 파일에서 Save As 하시면 되고요. 단축키로는 Shift, Ctrl S 같이 누르시면은 이렇게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브 6번으로 저희는 또 저장을 하고요. PSD 파일로 꼭 확인을 하신 후 저장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 OK 버튼 한 번만 더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여기다가 지금 사진 갤러리 이 부분을 Q&A로 바꿔야겠죠. 이 부분을 이렇게 쭉 드래그 하셔서 영문으로 Q&A로 입력을 하고요. 여기 아래에 들어가는 이 내용들은 제가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토 이 부분 폴더를 선택을 하고요. 휴지통을 클릭을 한 다음에 그룹 앤 컨텐츠 전체로 삭제한다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삭제가 되었죠. 그래서 이 윗부분을 한번 디자인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폴더를 하나 추가를 하고요.
여기다가 Q&A라고 적고요. 레이어 하나 추가를 해서 여기서 디자인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게시판 같은 경우는 디자인 작업을 안 하고 바로 프로그램만 장착을 해도 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 홈페이지가 좀 더 질을 높이고 더 완성된 홈페이지로 만드시려면 프로그램적인 문구나 디자인 프로그램적인 부분을 홈페이지에 보여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디자인적인 요소가 좀 더 가미되게 제작을 하셔야지만 홈페이지가 완성도가 더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은 이제 참고를 하시고 여러분이 작업을 하실 때 최대한 디자인적인 부분을 많이 넣어서 작업을 하시면 훨씬 더 완성된 홈페이지를 제작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윗부분 디자인 작업을 먼저 해볼게요. 보시면 흰색과 점점 진해지는 그라데이션으로 이루어져 있죠. 저희도 그래서 선택툴, 단축키로는 M이고요. 선택툴 선택을 하신 다음에 사각형의 선택을 지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 툴 선택을 하시고요. 색상 클릭을 해주시면 그라디언트 에디터가 나옵니다. 여기서 색상 값을 조절을 하시면 되고요. 처음에 색상 값 선택을 해주시고 흰색으로 하신 다음에 OK 버튼 클릭을 하시고요. 마지막 색상 값, 이 사각형 선택을 하시면 삼각형의 까만색 점으로 채워집니다. 이 마지막 색상 값을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컬러 값을 이제 회색 톤으로 선택을 하시고 OK 버튼을 하신 다음에 OK 버튼 한 번 더 클릭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Shift 키 누르시고 쭉 드래그를 하시면 다음과 같이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테두리를 주었죠. 테두리는 여기서 스트로크 하셔서 주셔도 되고요. 보시면 살짝 더 진한 색으로 1픽셀로 주고요. 이렇게 주셔도 상관은 없으시고요. 여기서 에디터에서 스트로크 있었죠? 스트로크 하셔서 그 픽셀 1픽셀로 이렇게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어 하나 추가할게요. 레이어 하나 추가하고요. 스포이드를 선택하셔서 이 색상 값을 추출해 내시고, 이거는 뭐 라인을 그리는 거니까 연필 툴이나 선택 툴 사용해서 그리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점을 한번 찍고요. 점을 한번 찍으시고 Shift 키를 누르고 쭉 드래그를 하시면 이렇게 직선이 그려지게 됩니다. 이 부분은 선택 툴을 사용을 해서 딜리트 키 누르면 내용이 지워졌죠. 여기 아래 보시면 회색으로 한 줄 더 그어줬는데 저희도 똑같이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살짝 더 진한 색, 살짝 더 진한 회색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연필 툴 선택을 하시고 단축키는 B고요. 쭉 드래그 하시면서 이렇게 이 부분은 지워주면 됩니다. 선택 툴로 쭉 드래그 하신 다음에 딜리트 키 클릭을 하시면 지워지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졌죠. 여기다가 이 부분 라인이 있었죠. 레이어 하나 더 추가를 할게요. 레이어 하나 더 추가를 하고요. 이거랑 같은 색상으로 1픽셀짜리로 1픽셀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라인을 그리겠습니다. 이동 툴 선택을 하셔서 이동도 가능합니다. 여기다가 이제 입력해야 될 내용을 한번 적어 볼게요.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고요. 내가 이제 쭉 드래그를 하신 다음에 컨트롤 T 하시면 이런 창이 생겨요. 아니면 이 위에 옵션에서 하셔도 되고요. 원하시는 폰트를 선택을 해주시고 일반 전 도둠체로 할게요. 사이즈도 조절을 해주시고요. 지금 여기가 보면 스트롱이라고 되어 있어요. 스트롱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딱딱한 봐보시면 이렇게 끝이 딱딱한 폰트로 제작을 하실 경우에는 스트롱을 보시면 제일 위에 넌으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딱딱한 폰트로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께도 좀 주고요. 두껍게 하시려면 T, 이 두꺼운 T 선택을 하시면 두께가 조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색상 조절하실 거면 쭉 드래그를 하시고 여기서 마음에 드시는 색상을 추출해 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만약에 내용이 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코딩 작업을 하실 때는 뒤에 배경 이미지만 작업을 하시고 뭐 이 부분은 드림위버에서 글씨를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면 다음과 같이 만들어졌죠. 이렇게 이 정도로 주고요. 하면은 만들어졌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이게 점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몇 픽셀 정도인지 한번 재볼게요. 선택 툴 선택하시고 쭉 드래그를 하시면 높이가 27 픽셀입니다. 쭉 이동 툴로 이동하시면 그대로 이 선택 툴이 이동이 되고요. 저희도 레이어 하나 추가를 하셔서 회색을 선택을 하시고요. 이렇게 그냥 저희는 라인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인으로 너무 색깔이 연한 것 같으면 살짝 진한 라인으로 해서 페인터 툴 선택을 하시고 이렇게 색상을 이런 식으로 뿌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더 진한 라인이 생겼죠. 여기서 선택 툴 선택을 하시고요. 쭉 드래그를 하신 다음에 컨트롤과 알트키 같이 누르면 복사되시니까 이렇게 복사하셔도 되고요. 연필 툴로 쭉 그리셔도 이제 상관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라인을 만들어 주고요. 색상이 너무 진하면 이렇게 밝기 살짝 조절을 하셔서 하시면 되고, 이거는 컨트롤 U를 하시면 생기는 창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만 만들어 놓으시고 드림위버에서 코딩 작업을 하실 때 이렇게 복사를 하셔서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부분이 좀, 이 회색이 너무 2포인트보다 1포인트가 더 어울릴 것 같아서 이 회색, 이 라인을 한 줄을 지워볼게요. 선택 툴 선택을 하시고요. 선택 툴 선택을 하시고 선택 지정하신 다음에 딜리트 키 누르면 이렇게 지워졌죠.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제 뭐 글쓰기 버튼 있고요. 아까 여기 보시면 이거 같은 경우는 글을 등록하는 이런 부분은 다 드림위버에서 할 수 있는 폼이기 때문에 버튼만 만드시면 되고요. 여기도 똑같이 다 드림위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버튼 디자인만 하시면 됩니다. 간혹 드림위버에서 할 수 있는 부분과 포토샵에서 해야 되는 부분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이런 디자인적인 부분은 다 포토샵에서 하셔야 되고요. 보시면 이렇게 뒤에 배경 이미지 하나 들어간다거나 이렇게 라인을 그린다거나 이런 부분은 드림위버에서 이제 색상을 넣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드림위버에서 작업하시면 되고요. 이런 글씨 부분도 딱딱한 폰트일 경우에는 드림위버에서 작업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작업하시면 이제 수정이 좀 더 쉽기 때문에 드림위버에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드림위버에서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글씨가 좀 폰트가 딱딱하지 않고 살짝 부드럽게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은 다 포토샵에서 작업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포토샵에서 작업을 하고 코딩을 하시면 됩니다. 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웹상에서 쭉 마우스로 쭉 드래그를 하시면 이게 이렇게 선택된 영역이 이렇게 이미지 자체로 선택이 되면은 이게 이미지로 저장이 된 부분이고요. 글씨만 이렇게 선택이 되면은 이거는 드림위버에서 작업을 하신 부분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Q&A와 게시판 지금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요. 간단하게 이 타이틀과 이 윗부분만 제작을 해봤는데 나머지 부분은 이제 프로그램 장착하는 강의를 통해서 게시판 프로그램을 장착을 해서 이렇게 홈페이지에 적용을 시킬 거고요. 보시면 확인이랑 취소 버튼도 있고 목록 수정, 답글, 삭제, 글쓰기 이런 버튼이 있는데 이런 다양한 버튼들을 한번 디자인 작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는 화면은 게시판에 들어가는 이런 다양한 버튼들인데요. 아까 게시판 페이지에서 보신 이 버튼은 기본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메뉴입니다. 목록, 수정, 답글, 삭제, 글쓰기, 확인, 취소 이 버튼이 있어야지만 게시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디자인은 다르게 하시더라도 이 게시판 메뉴는 생각을 하시고 꼭 제작을 하시면 되고요. 버튼도 디자인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색상을 넣어서 다양한 버튼 디자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디자인 버튼 같은 경우는 색상만 조금 바꿔서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도 이제 유념을 해주시고 제작을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버튼 디자인 작업을 하실 때 노하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자면, 버튼을 이제 이런 버튼을 제작을 하실 경우에 페이지에 버튼이 많이 들어가는 페이지일 경우에는 버튼의 색상을 각기 다르고 너무 화려하게 제작을 할 경우에는 자칫 촌스러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홈페이지가 이렇게 넓게 있는데 홈페이지에 버튼이 이와 같이 모여 있어요. 버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색상을 다 다르게 주면은 잘못 보면 촌스럽게 느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버튼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버튼에 통일감을 주어서 제작을 하고요. 예를 들면 이런 둥근 스타일의 버튼이면은 이렇게 둥근 스타일로 다양하게 살짝만 색상만 바꿔서 제작을 하신다거나 이렇게 심플한 형태로 제작을 하시고요. 포인트가 되는 그런 버튼일 경우에만 이렇게 좀 튀는 색상을 사용을 해서 배치를 하시면 좀 더 홈페이지가 촌스러워 보일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배제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버튼 디자인을 한번 몇 가지만 같이 설명을 하면서 제작을 하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작을 하기 위해서 포토샵 파일을 열었습니다. 포토샵 파일을 포토샵 프로그램을 여시고요. 저희가 아까 Q&A 부분 제작을 했었죠? Q&A 페이지에다가 여기다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드시는데, 여러분이 만드실 때는 한 가지 디자인으로 글씨만 바꿔서 하시면 되고요. 저는 지금 다양한 버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여러분의 능력을 좀 더 키워드리기 위해서 좀 다른 스타일의 버튼을 몇 가지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폴더 하나 열게요. 폴더 추가하고요. 폴더 추가한 다음에 버튼이라고 적고요. 레이어도 같이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레이어 추가를 하신 다음에 보이시면 이 네모 버튼과 둥근 버튼 하나씩 만들어 볼게요. 이 검색 보이시는 이 검색 버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창 확대를 하고요. 창 확대하실 때는 컨트롤과 플러스 하시면 확대가 되고 컨트롤 마이너스 하시면 축소가 된다고 했죠. 이 부분은 참고를 하셔서 항상 작업하실 때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 버튼을 이 검색 버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이죠. 사각형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게 한 픽셀씩 곡선이에요. 셀렉트에서 모디파이에서 스무스 하면 곡선이 되죠. 1픽셀만 주겠습니다. 1픽셀 오케이 하면은 다음과 같이 선택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색상을 저희도 황토색 스포이드로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 보시면 페인터 부켓 툴로 마우스 왼쪽 한번 클릭을 하시고 컨트롤 D 하시면 이렇게 버튼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 버튼을 그냥 이렇게 만드시고 예를 들면은 검색이라고 적어 볼게요. 색상은 흰색으로 주고요. 글씨를 이제 검색이라고 적고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버튼 하나 만들었는데 버튼이 너무 평면적이죠. 너무 평면적 때문에 입체감을 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명암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 레이어 선택을 다시 해주시고요. 스포이드 선택, 스포이드가 단축키로는 I예요. 단축키 스포이드나 선택 툴은 M이고요. 이동 툴은 V입니다. 브러쉬나 펜 툴은 브러쉬나 연필 툴은 단축키가 B고요. 페인터 툴은 단축키가 G입니다.
마우스 딱 대시면 단축키가 나와요. 근데 선택 툴이나 이동 툴이나 스포이드 툴이나 뭐 브러쉬 툴은 저희가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축키를 꼭 외워두셔서 작업을 하시면 이제 마우스를 이쪽으로 이동하지 않고 쉽게 더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스포이드 선택을 하시고요. 이렇게 색상 추출하신 다음에 연필 툴로 이렇게 그려줍니다. Shift 키 누르고 그려주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서 명암을 이렇게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선택 선택을 하셔서 스트로크 주셔도 상관은 없고요.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명암을 주고 윗부분은 좀 더 밝은 색으로 이렇게 명암을 주면은 자, 입체감 있는 하나의 검색 버튼이 만들어졌죠. 근데 이 버튼은 지금 여기에 들어가기 너무 큽니다. 그렇죠? 너무 크기 때문에 버튼도 그 해당하는 페이지에 맞게끔 작업을 해야 돼요. 너무 크게 작업을 하면 또 홈페이지가 또 너무 레이아웃이 안 맞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고 포인트 되는 그런 버튼은 크게 만들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버튼은 제 사이즈를 좀 작게 해서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좀 작고 귀여운 아기자기한 느낌을 주는 이런 검색 버튼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는 뭐 이용 안내 이런 원형 버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거 버튼도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버튼 제작을 하시려면 저희가 타이틀 메뉴에서 가장 많이 작업을 했던 그 버튼들과 똑같습니다. 방법도 똑같고요. 원형 툴 선택을 해서 이렇게 라운드 원형을 하나 만들고요. 사각형 이미지를 만들고요. 이용 안내 부분 문구 적고요. 동그라미는 선택 툴을 사용을 해서 원형 선택 툴을 사용을 해서 그릴 수가 있죠. 이 부분은 뭐 연필 툴로 그릴 수 있고요. 여기 윗부분 명암 부분은 이 원형보다 조금 한 2, 3픽셀 더 작은 원형 만들어서요. 셀렉트에서 모디파이 하시면 됐죠. 모디파이에서 하셔서 작은 원형 만들고, 그 다음에 흰색 페인터 툴로 흰색을 주고요. 배웠던 마스크 툴을 이용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주시면 이와 같은 버튼이 금방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이렇게 옆으로 살짝 이동을 하고요. 버튼 폴더 하나 더 만들게요. 버튼 이제 이름 변경하실 때는 마우스 왼쪽 2번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이름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버튼 2로 이름을 적고요. 레이어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레이어 추가하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라운드 툴 있죠? 라운드 툴 선택을 하시고 레디우스 값을 한 30픽셀로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쭉 드래그를 하시면 이렇게 만들어졌죠? 여기서 뭐 색상 값을 연두색으로 주고 OK 버튼을 클릭하면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여기다가 이용 안내란 문구 적어 보겠습니다. 대문자 T 선택을 하시고요. 색상은 흰색 적용을 하신 다음에 두께는 한 12나 13 정도로 우선 주고요. 마우스 클릭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T 이렇게 레이어 하나 추가하고요. T 선택하시고 이용 안내라고 문구를 적었습니다. 보시면 문구가 이용 안내라고 문구를 적었는데 글씨가 굉장히 딱딱해 보이죠? 아까 검색 버튼 만들 때는 글씨를 이런 딱딱한 폰트로 만들었어요. 여기 보시면 넌이라는 걸 체크를 해줬습니다. 근데 저희는 스트롱으로 이렇게 이와 같이 부드럽게 만들겠습니다. 그러려면 넌을 체크를 풀고요. 넌에서 스트롱으로 바꿔주시면 이런 부드러운 폰트가 완성이 되고요. 폰트도 이제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웹상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이런 폰트를 사용을 해서 만들고요. 여기 뭐 이게 좀 글자가 너무 넓적해 보이는 것 같아서 이 T 이 부분 값을 95%로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고요. 이 명암 주겠습니다. 명암 레이어 하나 더 추가를 먼저 할게요. 레이어 추가 먼저 하고요. 뭐 명암이라고 적고
이 선택 툴 선택을 하시려면 컨트롤 키와 이 선택 툴 같이 클릭을 하면 이 부분이 선택이 됩니다. 여기서 배웠죠? 저희가 명암 쪽으로 레이어 선택을 해주시고요. 셀렉트에서 모디파이에서 컨트랙트 셀렉션 선택을 해주시면은 몇 픽셀인지 나와요. 여기서 한 2픽셀 정도 주겠습니다. 2픽셀 주고 OK 버튼 클릭을 하시면 우리가 선택했던 이 라운드 선택 툴보다 2픽셀이 더 작은 선택 영역이 지정이 됩니다. 여기서 흰색으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페인터 툴로 마우스 왼쪽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 보시면 카메라 모양 있죠? 마스크 툴 사용하겠습니다. 카메라 모양 선택을 하시고요. 그라디언트 툴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 색상 값을 검정색과 흰색으로 지정을 해주시고요. OK 버튼 클릭을 하신 다음에 Shift 키를 누르고 위로 쭉 드래그를 하시면 다음과 같이 만들어집니다. 이용 안내 문구를 레이어를 위로 올릴게요. 레이어 이동은 해당 레이어 선택을 하시고요. 마우스 왼쪽 클릭하신 다음에 쭉 드래그를 하시면 이렇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용 안내 버튼 만들어 봤는데요. 글자가 너무 크면 여기서 드래그 하셔서 사이즈 조절이 가능하시고요. 글자에다가 내가 테두리를 주고 싶어요. 그럴 경우에는 글자 이용 안내 선택을 하시고 F 선택을 하시면 스트로크 있죠. 스트로크 선택을 하셔서 뭐 조금 더 진한 색상으로 주시고 1픽셀 정도 주시면 이렇게 테두리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여기다가 이 아이콘 넣어 볼게요. 레이어 선택을 하고요. 레이어 선택하신 다음에 원형 툴 선택을 하시고요. Shift Alt 키 같이 누르면 이렇게 가운데서부터 정원이 만들어지죠. 같이 누른 다음에 흰색으로 페인터 툴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찍어줍니다. 컨트롤 D 하시면 선택 영역이 해지가 됐고요. 레이어 하나 더 추가를 하셔서 이 부분 만들어 볼게요. 연필 툴 선택을 하시고요. 색상은 연두색으로 적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주시면 다음과 같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선택도 선택을 하시고 키보드를 사용을 해서 이동을 하시면 되고요. 이 원형 레이어와 같이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레이어 같이 선택을 해주세요. 하나 선택하시고 Shift나 컨트롤 키 누르면 같이 선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삼각형 클릭을 해주시고 머지 레이어스 하시면 이렇게 하나의 아이콘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이름도 뭐 아이콘이라고 적고요. 이 원형이 너무 크다 할 경우에는 살짝 줄여서 살짝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 부분은 뭐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지워보겠습니다. 정원을 우선 한번 만들고요. 컨트롤 Shift I 클릭을 하시면 이 원형이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선택이 되죠. 이때 델 키를 누르고 나시면 이렇게 좀 더 깔끔한 원형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이용 안내 버튼 하나 더 만들어 봤고요. 그 외에도 지금 보시면 선택 완료 버튼, 만약에 내가 선택 완료 버튼을 만들고 싶어요. 그럴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이용 안내랑 똑같은 버튼인데 하나 더 추가를 해볼게요. 이 버튼 폴더 선택을 해주시고요. 쭉 레이어 추가에 쭉 드래그 마우스 왼쪽 클릭하시고 쭉 드래그 하시면 버튼 2 카피라고 해서 하나가 더 복사가 됩니다. 폴더별로 폴더 자체로 복사가 되기 때문에 이동 툴 선택을 하셔서 이동하시면 이렇게 이 폴더가 그대로 복사가 되고요. 여기서 연두색을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을 다른 색으로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뭐 여기다가는 선택 완료면 마우스 쭉 드래그 하셔서 선택 완료라고 적으시고요. 지금 테두리가 연두색이기 때문에 더블 클릭 하셔서
F 더블 클릭을 하시면 스트로크가 나오죠. 여기서 스포이드를 찍어서 살짝 더 진한 색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그림자를 주실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드랍 섀도우가 있어요. 여기서 원하시는 대로 그림자 주셔도 되고요. 이너 섀도우도 있고요. 그림자 효과를 여기서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대로 선택을 하셔서 한 번씩 클릭을 해보시고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OK 버튼 클릭을 하고요. 이 아이콘 색상도 바꿔볼게요. 컨트롤 U 하시면 이 창이 생겼죠? 여기서 색상 값을 좀 조절을 해서 바꾸시면 OK 하시면 이렇게 선택 완료 버튼이 하나 금세 만들어지게 됩니다. 뭐 스트로크 두께를 더 진하게 주고 싶을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안 주시고 싶을 경우에는 F 더블 클릭하셔서 이 스트로크를 지워주시면 체크를 풀어주시고 OK 하시면 이렇게 지금 테두리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이런 버튼이 완성이 하나 또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색상 바꿔서 버튼은 다양하게 만들 수 있어요. 검색 버튼도 색상만 바꿔서 뭐 다른 버튼으로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PSD 파일은 꼭 지우지 마시고 저장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여기 보시면 목록, 수정, 답글, 삭제, 글쓰기, 뭐 확인, 취소 이런 버튼이 있는데 버튼 디자인 하나 만드셔서 여기서 글씨만 바꿔서 각각 저장을 따로 하시고 글씨만 바꿔서 이제 이름만 바꿔서 버튼 이미지로 자르면 이와 같이 여러 개 버튼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버튼 제작하는 강의를 배워봤는데요. 뭐 버튼 만드는 방법도 타이틀 메뉴나 메인 이미지 만들 때 사용을 했던 그런 툴을 사용을 해서도 충분히 예쁘고 멋있는 버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부분 많이 참고하셔서 버튼 디자인도 많이 해보시고 웹상에 이제 인터넷 많이 보시면서 인터넷에서 예쁜 버튼들 자료 소스도 많이 모으셔서 이제 따라서 만들어도 보고 내가 응용도 해서 만들어 보시면 아마 이제 디자인 작업 하시는 거에 굉장히 도움도 되고요. 보는 그런 시각도 굉장히 많이 넓어지실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